네, 반갑습니다. 평경정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3,100달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하락을 한 차례 멈추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8월 시장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 표는 이더리움 ETF 표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시장의 컨센서스,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매도 유출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마도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약세장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자리 잡혀 있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이번 주에 13%가량을 쏟아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장의 하락을 좀 더 깊이 기간을 길게 봤었던 이유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물량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블랙락, 비트와이즈의 매수 물량으로 인해서 양해값이 나왔던 첫째 날을 제외하면 그 아무도 사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값에서도 순유출이 기록되고 있죠. 이 부분이 계속된다면 유출 물량이 낮아질 때까지 상승은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상승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장돼서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26일 05시 새벽 5시라고 나와 있죠. 이전부터 하락하던 하락세가 잠시 주춤하는 순간이 있었고,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이 반등하는 모습은 이더리움 ETF 때랑 사뭇 다른 모습을 가져갑니다. 어떤 모습이냐? 비트코인 ETF 때 방금 이더리움 ETF라고 발음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 ETF랑 다른 모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다르냐? 비트코인 ETF 때는 첫날 첫 거래를 할 때 고점으로부터 16%가 한 번에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좀 다르죠. 한 번에 내려가기보다 몇 차례 내려간 다음에 버티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때랑 뭔가 다르다라는 부분, 그런 모습들이 비트코인 ETF 때랑 뭔가 다르다,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요인이 무엇일까? 그게 이더리움 ETF 때랑 흐름이 또 이런 유출이나 유입 흐름이 다른 것인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비교해보면 이더는 거래가 개시된 지 짧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겠지만, 초기에 나왔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끊임없이 던져댔던 모습과 지금의 이더리움 ETF를 끊임없이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그냥 별반 다를 것 없죠. 숫자를 보시면 300에서 400, 이때도 400에서 500 비슷한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ETF 때는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이런 회사들이, 주로 블랙락과 피델리티 이 회사들이 받아줬었어요. 그러니까 600을 던지면 200, 100을 받고 400을 던지면 600 정도는 받아주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비트코인 ETF 때 받아줬던 회사들이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게 보일 게 없는데 방어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논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부분, 다른 요인을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요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찾아봤을 때 차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ETF가 거래된 구역이 마우스 포인트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ETF는 기대감으로 한 100% 올랐을 것이고, 이 구간 안에 조정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과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입지 또는 위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다르죠. 사람들이 3월 달부터 이더리움은 사실상 버려진 코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 변동성이 거의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25%인데 비트코인이 2배가량을 만들어줄 때 단 25%만 올라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2배가량 올라갈 때 이더리움은 25%만 올라갔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매수라고 말할 만큼 매수도 들어오지 않았다, 단기 투자가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락 이슈가 덮쳤을 때 이더리움 ETF로 인해서 그레이스케일이 던지게 되는 하락 이슈,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큰 하락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논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는 이더리움 시총값과 그 다음에 스테이킹된 물량, 전체 물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방금 봤었던 단기 투자적인 부분, 이 부분에 더해서 논리를 좀 더 더하자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정의할 때 모두가 하는 말은 스테이킹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그 어느 메이저 코인보다 스테이킹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코인 자체가 그냥 스테이킹으로 굴러간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스테이킹 그 자체인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킹은 단기의 영역이 아니라 장기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스테이킹을 한 투자자 대부분은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코인이 이렇게 구상된다면 유동성은 줄어들 것이고 안정성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드러나는 단점과 장점은 유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변동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으로 봤을 때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덜 하락한다라는 부분이 논리로서 봤을 땐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차트로서 봤을 때는 그냥 증명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증명되면서 비트코인 때처럼 마냥 그냥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사실 이더리움의 하락이 이번 매물대 저가를 지켜준다면 상황은 100% 전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이더리움이 이렇게 버티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ETF란 말이죠. ETF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가 비트코인을 찬양하는데 이더리움은 사실상 찬양하는 사람이 적다. 그럼 나는 이더리움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더리움 좀 다르네, 이거 투자해 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볼 것이고, 이런 모습대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시장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더리움의 상승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상승을 견인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특히나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상승했을 때 또는 적게 상승했을 때 그냥 옆으로만 흐를 때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1년간의 알트코인 시장을 설명해 볼 때 두 개의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불장이 있었죠. 23년도 4분기 그리고 24년도 1분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왔던 상승은 그냥 저냥 좀 우상향하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 상승은 수직적인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과매수가 열리는, 그러니까 로켓처럼 상승하는 그 상승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서 첫 번째 상승은 알트코인장이 나왔을 때 소수만이 이득을 보고 소수만이 매매를 하고 참여를 하는 시장이었고요. 두 번째 시장 24년도 1, 2, 3월을 기억해 보면 소수라기보다는 대다수가 진입을 하게 되고 모두가 알트코인 시장을 약간 기대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더 많이 빨았던 시장이 두 번째 상승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첫 번째랑 두 번째 지나고 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이더리움이 버티고 나면 세 번째 페이지가 무조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세 번째 구간이 열리게 되면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이 4,000달러 선을 건들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상승을 보았을 때 다음 저항 구간은 전고점이 됩니다. 전고점을 터치해 줬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기대할 것이고, 이더리움 ETF도 뚫리게 되는 순간부터는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25년도에 불장이 없다, 여기서 그냥 내려갈 것이다, 약세장이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24년도 3분기를 보고 있고 그 시작점을 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랑 25년도에 기대할 만한 부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페이지가 올 수 있는 이유, 지금 순간에서 좀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게 싫어서 빠르게 진행해 봤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회사에 드디어 신빙 뉴비 코인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코인 소믈리에라고 하는 채널이고요. 얼마나 신빙이냐? 구독자가 아직 1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채널은 조회수를 2000회를 그냥 연속적으로 찍고 있던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컨텐츠를 완성했을 때, 자기 색깔이나 자리를 잡았을 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고정 댓글에 코인 소믈리에 채널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영상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빠짐없이 구독 누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회사에 들어온 유튜버고, 이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개인 투자를 하다가 돈을 많이 불린 상태에서 너무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득을 봐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많이 누르셔서 구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